안녕하세요. 매년 입시 결과로 증명되는 대입 입시 전략의 성공 파트너 고수학 전문학원 고쌤입니다.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극한을 해야 돼. 처음 나가는 거라서 그냥 기호부터 정의부터 설명을 하겠는데 오히려 얘가 수험보다는 쉽다는 생각이 들 거야. 새로운 기호이기 때문에. 본 적은 있죠? 리미트. 근데 지금까지 이제 생각 못 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래프라는 거는 이거는 흔적인 거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에 해당하는 x좌표, y좌표에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맞는 이 점들을 모아놓은 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내가 얼굴 그리듯이 이렇게 나온 그림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있어. 그 다음에 자취라는 말 자체가 점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x값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성을 모두 이 좌표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에 따라서 함수 조건에 맞는 이런 점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예측할 수도 있어. 조건이나 관계식이 지금 주어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움직이는 점의 관점에서 다루는 게 리미트라는 개념이야. 그리고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배울 텐데 이 아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근방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영어로는 네이버후드. 그래서 어떤 수 근처의 값들을 찾는 건데 그 근처라는 개념이 매우 애매하죠.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데 어떤 수 A의 근처의 값을 알고 싶어. 이 근방값이라고 했을 때 이 바운더리가 있을 텐데 이 바운더리는 매우 극소하게 A에 달라붙어 있는 A 근처의 값이 아주 극소하게. 그래서 이거는 매우 러프하게 그린 거긴 하지만 매우 큰 개념으로 확대돼서 그린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A에서 근처의 값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A에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두 개의 방향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결과치로 갖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보고서 이 그래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떤 그래프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y는 fx라는 식이야. 그 다음에 a라는 값이 있을 때 나는 리미트 어떤 임의의 값 x가 a 근방으로 갈 때 요 함수 값은 y 값은 어디 근처로 가는지 요거를 찾는 거야. 근데 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a 근처로 간다라는 말에는 음의 방향에서 오는 거, 양의 방향에서 오는 거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해. 그래서 x에서 a 근처로 갈 때 이 말이 뜻하는 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했어. 음의 방향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x에서 a로 가는데 양의 방향에서 오는 거. 그래서 이 음의 방향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왼쪽이기 때문에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양의 방향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우극한이라는 표현을 써. 그랬을 때 이런 그림 자체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A에서의 함수값보다 양의 방향에서 오는 거, 음의 방향에서 오는 거 크기는 비교할 수 있어. 이거는 엄밀히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의 경우에는 A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약간 어때? 작은 값이긴 하죠? 요것보다는 조금 작잖아. 그 다음에 양의 방에서 오는 값은 A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약간 크기는 하죠? 하지만 얘네들 모두 함수값 근처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값 근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이 함수값 얘 같은 경우에는 A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음의 방향에서 오는 값, 양의 방향에서 오는 값이 둘 다 일치하면 우리가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한 수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요런 기호에 대한 학습도 해야 돼. 쟤는 무한대란 기호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야. 지금부터 이거 무한대라는 기호는 우리가 복소수 배울 때 어떻게 보면 i와 비슷한 것 같아. 이 우리가 복소수 허수를 배울 때 얘는 크기 비교도 할 수 없고, 양수다 음수다 얘기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무한대도 비슷해. 얘가 무한대라고는 했지만 저게 얼마만큼 큰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단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 왼쪽으로 한없이 끝없이 가는 거죠. 양의 무한대, 오른쪽으로 한없이 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진행했을 때 이 함수 그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예측이 가능하죠. 저 그림 같은 경우에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을 했을 때에는 발산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져. 이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 증가한다고 표현을 하겠지? 그걸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써. 한 가지 값으로 다가가면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고요. 수렴, 그 다음에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이제 가거나 했을 때 이걸 발산한다고 해. 한 가지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이상의 값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했을 때 우리가 발산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무한대 기호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무한대 기호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확정과 부정형이야. 여기서 부정형이라는 거는 정할 수가 없다의 뜻이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뭐가 되겠니? 이거는 무한대가 되죠. 확정이야. 확실해.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0이 될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큰지 가늠을 못하는 거지. 앞에 있는 무한대가 클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무한대 값이 클 수도 있어. 이 무한대라는 건 리미트 값이 붙은 무한대를 지금 뜻하는 거거든. 그럼 저 극한이 얼마만큼 크게 증가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봐봐. 지금부터 이제 속도라는 개념도 붙일 거야. 이것도 무한대로 증가하는 애죠. 얘도 무한대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얘는 3차의 속도로 움직여. 얘는 2차의 속도로 움직여. 그러면 3차의 속도를 2차의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무한대로 갔을 때에는. 이 경우에는 발산한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가 똑같이 3차의 속도로 움직여. 그때는 이거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이거는 당연히 발산에 엄청나게 더 커지겠죠? 근데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이거는 0이 될까? 1이 될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요거 n이라고 이번엔 표현할게요. 세제곱 속도로가 하나는 2제곱 속도로가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긴 하지만 세제곱의 속도를 2제곱의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똑같이 2차 속도로 가. 그때는 동일해지겠죠. 속도가 그러니까 그때는 1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0의 n분의 0의 형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아이들은 모두 극한이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제로라는 의미는 아니고 0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한소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 0으로 다가가는 아주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이 무한소라는 0의 값은 음의 방향, 양의 방향 부호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제로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극한값이 0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렇다고 얘네가 1이 될 수는 없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무한대로 x가 증가를 해. 그러면 얘도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0으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같죠? 네. 이때는 1이겠죠? 네. 근데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지. 이번에는 x가 0으로 다가가고 있어. x가 0으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x가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모도는 0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구나. 0으로 가고 있죠? 이때는 이제 어디로 가?
2로 가죠. 속도가 지금 같잖아. 똑같이 x가 2로 네.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 속도는 같으니까 그래서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리미트 값을 생각을 하면 조금은 편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만 이번에는 2란 값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꼭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비슷한 값으로 또 뭐가 있냐면 무한대로 가는 진행하는 방향이 무한대로 이제 진행하는 아니라 0으로 이제 수렴하는 함수랑 두 개의 함수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그때 좀 따져봐야지 돼. 그래서 이런 부정형에 대한 우리 리미트 값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근데 그러기 앞서서 우리가 이 단원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과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인데 기존에 봤던 움직이지 않는 그래프라는 개념을 이제 빼버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쟤네가 마치 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수많은 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방향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너희들이 아직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만 소개를 할게요. x분의 1 그래프는 알죠? 네. 걔는 뭐 이렇게 유리함수일 테니까 얘는 x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 함수도 배웠으니까 절대값 x분의 1도 그릴 수는 있어. 절대값 x분의 1은 음수가 나올 일이 없죠.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하고 x가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가 x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y축 대칭이라고 했었어. 이렇게 진행하는 거. 네. 이게 절대값이야.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 니네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x 제곱분의 1이야. 이거는 잘 문제에서 지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얘네가 진행하는 패턴을 살펴봤을 때 물론 울프렘 알파 돌리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나와. 네. 그래서 종종 내가 궁금한 그래프는 울프렘 알파에다 수식으로 입력을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x 제곱분의 1도 x가 양수인 곳에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0으로 갈수록 무한대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수록 0으로 다가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긴 할 거야. 하지만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겠죠. 네. 속도가 x제곱의 속도니까. 그리고 얘가 x가 음수일지라 하더라도 어때?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x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나 그냥이랑 똑같죠. 네. y축 대칭 함수. 네. 즉 우함수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그림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도 중요해. 어떤 함수가 대부분 이제 특별한 어떤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도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가 못 따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함수와 기함수라는 거 y축 대칭 함수와 원점 대칭 함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요 패턴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 지식으로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거는 다가가는데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거나 발산하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뭔가 x값이 움직였을 때 하나의 값으로 자꾸 고정이 되면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써. 근데 하나 이상의 값으로 가거나 발산하거나 뭔가 내가 하나 이상의 값으로 다가가거나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발산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필수 예제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좀 이거를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야. 거기서 방향성을 가지고서 표현법도 있기 때문에 얘를 잘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에 있는 거야.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를 이런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함수값과 극한값도 잘 구분을 해줘야 돼. 1일 때 그 다음에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첫 번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 리미트 x가 2에서 쬐끔 마이너스. 요거는 뭐냐면 2에 서서 보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니까 왼쪽이겠니 오른쪽이겠니? 왼쪽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2에 서서 왼쪽을 띡 쳐다봤더니 함수가 어디가 근방에 가 있어?
함수 값을 보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주어는 x가 2에서야. 근데 결과는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함수 값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죠? 네. 2에서서 보는 거야. 왼쪽으로. 어디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근방으로 가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나중에 합성함수를 다룰 때는 이것도 중요해. 나온 y값을 한 번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크죠? 네. 그래서 나중에 합성함수를 다룰 때는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때는 오른쪽을 또 쳐다봐야 돼. 얘를 갖다 넣어서. 그래서 방향성도 같이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 조금 플러스다.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 서가지고 마이너스 1에 서서 오른쪽을 쳐다보래.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 보이냐? 아니 마이너스 이거는 여기 문제 요 조건이 있다. f-x가 마이너스 fx래. 이거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 이거 뭐야? 원점 대칭이라는 거죠. 원점 대칭이니까 얘를 근거로 원점 대칭 이렇게 그대로 또 그려놔야 돼. 네. 얘가 그러면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갔겠죠? 네. 그 다음에 0,1이 아니라 0, 마이너스 1로 갔을 테니까 이렇게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2,1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서서 오른쪽을 쳐다봐요. 얼마 근방의 값이 나와? 1. 마이너스 1에 서서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2 근방의 값이 나오죠? 네. 오른쪽을 쳐다본 거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근방값. 그래서 근방값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fx가 0으로 갈 때야. 0으로 다가갈 때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가는 fx의 값을 그리는 건데, 얘를 살펴보니까 0으로 다가갈 때 0에서의 함수 값은 얼마야? f0의 값. 0이지. 근데 오른쪽에서 봤더니 1근방, 왼쪽을 봤더니 마이너스 1근방이야. 그러면 좌우 극한의 값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좌우 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렵냐? 아니. 쉽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태까지는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원을 공부를 했다면, 지금 수투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미적분까지 이어지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흐름이야. 여기서 구멍이 하나라도 생기면 다음 게 이어질 수가 없어.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이 가능할 거고, 연속이 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야 돼. 미분이 되기 때문에 미분 거꾸로 가는 우리가 적분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크게 봤을 때 모든 이 단원들의 내용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눈덩이처럼 하나의 내용이 하나가 계속 이제 붙어져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가 모르거나 잘 모르는 단원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단원, 여기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개 이상의 이제 함수들을 이제 다룰 거야. 어떻게 보면 봐봐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있었어. 요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얘랑 요거를 fx라고 하고 이걸 gx라고 해서 두 개 함수가 더해져 있는 형태로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봐봐, x제곱이 2로 갈 때 어디로 가냐면 4로 가죠? x가 2로 갈 때는 2로 가죠? 근데 우리가 합친 함수에서도 얘는 결국 x가 2로 갈 때 어디로 가? 얘는 4, 얘는 2로 가고 6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표현은 리미트 x가 뭐 특정한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을 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똑같이 이제 a라는 방향으로 갈 때 또 다른 함수가 베타로 수렴을 해. 그러면 두 개의 함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전제. 지금부터 전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
수렴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리미트 fx 더하기 혹은 빼기 gx의 값은 어디로 갔어? a로 간다라는 x가 a로 다가갈 때 얘네들은 각각의 수렴값끼리 극한값끼리 더하거나 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x제곱이라는 함수도 사실 보면 x 곱하기 x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x가 2로 갈 때 4로 간다는 건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니까 둘이 각각의 극한값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갔을 때 하나의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같은 방향을 봤을 때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곱하기의 반대가 지금 나누기란 말이야. 곱하기가 된다라는 건 나누기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분의 fx는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조심. 지금부터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이거는 분모가 0이 된다라는 우리가 지금 좌표표면에 계속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실수라는 범위 안에서 보는 거야. 근데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저 좌표표면 안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실수가 아니란 소리야. 그래서 요 나누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나눈다의 뜻도 결국은 0이내로 나눈다. 분모가 0이 된다의 뜻이나 똑같은 거야. 내가 외국 애들 가르칠 때 얘기했지. A 나누기 B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쓰기도 하고 프랑스 놈은 이렇게 썼다고. A 나누기 B 하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애들만 A 나누기 B 이렇게 썼어.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중요한 거 나누는 애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전제 조건 gx가 리미트 값이 gx의 리미트 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는 베타 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꼭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4층 연산이 함수끼리 가능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나누는 경우에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0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에 대한 우리가 지금 다루게 얘기한 게 기본 성질이라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1을 한번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한두 개만 하나만 하고 쉽게 해줄게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살펴볼게. 쟤는 분모가 우리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자. 분모 0으로 가죠. 네. 분자 0으로 가죠. 네. 근데 잘 생각해봐. x가 1로 갈 때 얘네는 1로 다가가는 거지 1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0이 될 일은 없어. 그래서 x-1분의 x 더하기 1 해서 얘네를 약분을 할 수는 있어. 0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x에다 1 갖다 넣고서 2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 x가 1로 안 간다는 전제하에서 x 플러스 1이 그래프였어. 이렇게. 근데 이건 x가 누가 아닐 경우에 1이 아닐 때만 가능하니까 1에서 이렇게 뻥 뚫어놓은 거야. 그러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해볼게. 이 그래프를 보니까 x가 1로 다가갈 때 1 근방의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이 근처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다뤘던 그 부정형 0분의 0으로 가는 거, 무한소 0으로 가고 얘도 무한소 0으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지 알 것 같죠? 왜냐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는 건 이거를 0으로 가는 값을 우리가 인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즉 분모에도 분자에도 곱하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값이니까 우리가 약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단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이 0으로 가게 하는 그 점에서는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거.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도 분모를 보니까 x에다가 a를 갖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x에다가 a를 갖다 넣으니까 0 근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분자도 0으로 갈 수 있다면
아마 x-a라는 인수는 분자 분모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분시키면서 우리가 극한값에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x에다가 a 갖다 넣어봐. 분자 0으로 가냐? 네.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거는 3차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a에 관해서 정말 0으로 가네. 그러면 얘는 x-a에다가 x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분자가 x-a다가 x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됐으니까 x가 a로 다가가는 것 뿐인 거지 x가 a는 아니야. 0은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리미트 이제 편안해졌다. x가 a로 다가갈 때 x제곱 더하기 a제곱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따지면 되는 거죠. x에다가 a를 갖다 넣으면 a 근방의 값이 나와. a제곱이니까 2a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 거야. 그래서 지금 얼떨결에 우리가 뭘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부정형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0분의 0의 형태 크게 보면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 중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본 거야. 0분의 0의 형태로 가는 애는 약분이 컨셉이야. 그래서 약분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유제들 가지고 그냥 연습을 한번 해봐. 처음 본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냥 극한값 다루는 거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도 예제들 이렇게 마음 편하게 풀 수 없는 예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 유제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게. 원영이는 혼나야지. 이것도 똑같아. 일단 살펴봐. 우리가 얼떨결에 0분의 0태를 봤죠? 부정형. 얘도 그렇게 보이지. 근데 문제는 분자도 0, 분모도 0으로 가는 형태라는 게 이제 보여. 0 근방의 값인가 0을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약분이 돼야 되는데 약분이 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뭐 고등 과정뿐만이 아니야. 같은 뜻 다른 표현이 되게 중요해.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식 자체의 모양을 바꾸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균형은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식의 값은 바뀌지 않게 하면서 모양만 바꾸는 건데 일단 얘네들의 더 공통점 분수 형태라는 거죠. 우리가 다항수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분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는 것밖에 없고 딱 봐도 우리가 루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그래서 켤레수를 이용해서 분자 분모의 그렇죠 유리화 기법을 이용하는 거야.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1 그다음에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유리화를 하고 나면 분자도 분모도 뭐가 보이죠? 얘 x 더하기 1에서 1 빼니까 요 계산하면 x 나오죠? 약분 시키니까 더 이상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지? 이제 안심하고 x에다 0 갖다 넣어봐.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자도 문제고 분모도 문제야.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리화를 해야 돼. x 더하기 루트 3x 마이너스 2. 근데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도 곱했어야 돼. 근데 얘는 분모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죠 얘가. 그래서 옆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분자의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트 x 더하기 플러스 2. 얘는 얘 분자에서 위에다 쓰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작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사실은 곱하기는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지 말라. 뭔가 내가 이렇게 쓰면서 요래서 이렇게 돼, 요래서 이렇게 돼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기억을 해야 돼. 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얘 x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가 보이죠?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1에 이 부분도 그대로 남는다. x 더하기 2 더하기 2. 그 다음에 분모도 이 친구는 남아있어. x 더하기 루트 3x 마이너스 2. 근데 리미트 x가 2로 가야 되는 거죠? 네. x가 자꾸 2 근방으로 간다 하면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 함수값 그러니까 x에다가 2 갖다 넣으면 극한값이 나오겠죠? 4분의 계산은 뭐니 내가 해야지. 4분의 4 1 4분의 얼마? 4분의 4 4분의 4? 4분의 4 1 그럼 1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이 있는데 얘는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세제곱근 x라는 것도 있지만 2를 세제곱하면 8이죠. 여기서 센스가 발휘가 돼야 돼. 요 x를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세제곱근 루트 x를 3번 곱한 거죠. 네. 8은 2를 3번 곱한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 분모가 특별히 내가 뭐 유리화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인수분해가 돼야 돼. 세제곱근 루트 x 마이너스 2에 세제곱근 루트 x 제곱인 거죠. 네. 그다음에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2 세제곱근 루트 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x 마이너스 2가 약분되고 x가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으니까 분모 얼마예요? 분자는 1인데 x가 8로 가니까 88에 64 네. 4의 세제곱 그러면 4 그다음에 이거 8로 가니까 2 4 4 4 3 12 이렇게 되겠다. 12분의 1. 응? 아 11을 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또 밑에 있는 거 유제도 충분히 할 만해. n분의 1이 t면 n은 t분의 1이지. 봐봐. t분의 1에 리미트 t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f 2 플러스 t 대박이다. 마이너스 f 2인 거잖아. 요거는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면 이 t가 h라고 생각을 하면 미분계수 정의죠. 이건 f 프라임 2가 미분에서 갖다 넣어놓는 거야. 다 풀었어요? 채점은 해봐야지. 응? 진성 쉐 진성 쉐 책이 되게 많았었는데. 칠로는 안 파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h 제곱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G 프라임 1이라는 뜻이네. G 프라임 1. 그러면 1에서 G 프라임 이거는 미분이 가능했을 때인데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이거는 그냥 미분이 아니라 극한값 구하라는 소리야. 1 근방에